한국의 어느 군부대. 최초 추적 가상적기 호텔 박스 5여석 1방향으로. 잠깐 대기! 소회장님, 저희 생활관 뭐야? 복귀하는 거 왜 아니었습니까? 가만히들 있어? 대장님, 한 번 더 훈련하는 거 맞습니까? 속도 둘치, 고도 하나치. 반복되는 훈련에 탄식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필승. 부대를 방문한 검열관 장동현 중령. 나는 다음 달에 여기 검열관으로 올 본부 장동현 중령이야. 동현은 오자마자 야간 훈련을 끝냈고 임다인 소위 상황실로 오세요. 훈련 끝난 겁니까? 네, 훈련 끝났습니다. 이후 동현은 장교들을 두고 불쾌한 농담을 하는데요. 대관령 목장에 와 있는 느낌이야. 최양, 임양, 민양. 이 양들이 천지잖아. 그러니까 목장이지. 이에 표정이 굳은 대위 형원. 그러자 다음 날 중사가 이를 의아하게 여겼죠. 어제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최양 부를 때 전 평소 대장님 성격이었음. 죄대입니다. 해서 사이다 좀 마실 줄 알았는데. 체력 검정이나 신경 쓰십시오. 그러나 형원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닌 척해도 진급에 엄청 목매거든. 이번에도 진급 안 되면 바로 전역. 보러 어떻다? 엄청 빡세고 엄청 예민하다. 이어서 새로운 장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넌 군생활 좀 핀 거야. 왜냐? 눈정화는 되니까. 바로 외모로 유명한 소위 임다인. 동기들 사이에선 별명도 생겼습니다. 공주님이라고. 반면에 우리 대장 별명은 뭔 줄 아냐? 매뉴얼이야. 매뉴얼이 뭡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얼굴. 매뉴얼. 그리고 잠시 후 체력 검사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형원은 다인의 화장을 지적했고 누가 사무실에서 화장을 고치나? 죄송합니다. 곧 퇴근 시간이라. 이어서 오늘 있을 환영회를 예고하는데요. 오늘 임소희 환영회식 잡혀 있었죠. 못 오시는 분 있습니까? 대자님도 오십니까? 네, 7시에 봅시다. 하지만 환영회에 나온 건 다인뿐이었죠. 제가 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오늘 장모님 생신인 걸 깜빡했지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제가 갑자기 배탈이 심하게 나서 오늘 회식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요. 이후 형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다인.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대장으로서 여군 선배로서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럼 좀 군인답게 행동해. 네? 예상하지 못한 형원의 대답. 외모는 포기가 안 되나? 스스로 생각해봐. 과연 그게 군인다운지 다른 여군들한테 패기치는 건 아닌지. 이에 다인도 발끈에 따지는데요. 지금 패 끼친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과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겠습니다. 대신 대장님도 말씀이 조금 과하시긴 했으니 그 부분은 사과 부탁드립니다. 용기 안 나시면 술 더 시키겠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술이 들어가자 속마음을 말하는 형원. 너 내 별명 알아? 너 아는구나. 내 10년 가까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평가받는 게 고작 얼굴이야. 근데 나 장군까지 할 거야. 그런데 이때 최양, 임양 여기서 다 보내? 필승. 동현이 나타나 술자리에 끼는데요. 자, 편하게. 빈병이 늘수록 형원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자, 결국 기억을 잃은 채 새벽에 깨어났죠. 이후 출근을 하던 길 보여줄까? 또 보고 싶은 거 있어? 영상통화 중인 윤하사를 목격하는데요. 오빠 근데 팔에 그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는 완장이라는 건데 오빠 진짜 멋지다.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긴 이때 임소희. 어째 상태가 이상한 다인. 임소희? 필승. 속눈썹 떼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군인답게 행동하라고. 그건 내가. 하지만 이때 사고친 윤하사가 들어왔고 들어와.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저 장기 돼야 됩니다. 근데 정보처에 넘긴 날엔 절대 안 됩니다. 병사들 핸드폰에 기껏 보안 어플 깔면 뭐해? 간부들이 이렇게 사고 치는데 영내에서 카메라 사용하게 돼 있나? 저 장기 되면 결혼할 수도 있는 여자친구인데 저 일하는 것도 잠깐 못 보여줍니까? 그니까 정보처 가서 똑같이 당당하게 말해. 그러나 형원은 계속 다인이 신경 쓰였고 대장님도 지금 진급 때문에 똥줄 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절차대로 정보처에 넘기실 겁니까? 그래, 나가봐. 형원은 곧장 주차장을 따라 나갔는데요. 인다인 소리. 다인을 불러낸 사람은 바로 동현. 그리고 따라해봐. 저도 좋았습니다. 저도 원했습니다. 동현의 말을 듣자 형원은 지난 밤이 떠올랐죠. 그래, 체리. 잘 들어가. 기사님. 집에 들어가십시오. 어젯밤 동현에게 몹쓸 짓을 당한 다인. 그때 벌써 추가하십니까? 동현이 형원을 발견했는데요. 대장님, 왜 그 비는 마시고? 잠시 후 형원은 고민 끝에 다인을 따로 불러냈고 임소희, 나랑 기지작전과 좀 같이 가자. 네, 기억 안 나는 척 어젯밤을 물었죠. 어젠 잘 들어갔나? 물어보시는 거 보면 기억 못 하시는 거 맞습니까? 과음하긴 했으니까 나도. 그러자 거짓말을 하는 다인. 그럼 다행입니다.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에 형원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최 대리님. 비밀문서 수령하면서 그 멍한 표정은 뭡니까? 사람 불안하게. 갑니다. 예, 필승 고생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동현이 형원을 찾아왔고 검열 준비권으로 비밀문서 수령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군대에서 비밀은 생명이지. 맞습니다. 군대에서 감기 걸렸어? 그런가 봅니다. 그러게. 우산이라도 좀 쓰지 그랬어. 이어서 형원의 진급을 빌미로 협박을 했죠. 최대위, 올해가 마지막이지? 절박하겠네. 자네는 입만 다물면 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돕겠네, 최소령. 그렇게 협박을 받고 왔는데 임소희, 일어나지? 임소희, 쓰러져 있는 다인. 그리고 잠시 후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떡해.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미리 말해. 간다. 다인이 용기를 내 말을 꺼내는데요. 큰일 날 것 같은데 미리 말하면 좀 달라집니까? 하지만 형원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아니, 안 달라져. 이후 비밀 문서를 금고에 넣었죠. 그때 소령으로 진급한 동기가 형원을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난 본부로 가기로 했어. 언제 한번 우리 동기들 다 뭉쳐야 되는데. 동기는 형원에게 양성평등 담당관을 부탁했고 양성평등 담당관이라고 알지? 알지? 그거 언니 할래? 이에 형원은 방금 전 다인에게 한 말이 생각났죠. 내가 확실히 아는 건 그거야. 이런 말 나오면 다들 여군이랑 일하는 거 꺼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정말 제 탓입니까? 그리고 다인이 남긴 말이 신경 쓰였는데요. 아주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가 선임이고. 일단 절차대로 해야지. 뭐 CCTV라든지 증거도 있을 테고. 그 순간 떠오른 술집의 CCTV. 나 좀 나가봐야겠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몇 번 정전되더니 고장나버렸네요. CCTV는 고장나 있었고 떠나는 형원의 뒤로 술집 주인은 어딘가로 전화를 했죠. 한편 영상통화를 걸렸던 윤하사가 형원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정보처에 연락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게 아니라니까.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나 형원의 상황도 복잡하긴 마찬가지. 그때 동현의 연락이 왔죠. 마음을 정했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증거는 왜 찾으러 가? 놀랍게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던 동현.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필승. 절망스러운 이때 형원이 누군가의 청첩장을 확인하는데 지금부터 13년 전 너 당했다 소문 내봐. 너만 손해야. 육상부 후배를 도우려했던 형원. 하지만 대표 명단에서 빠지고 싶지 않았고 그날의 선택은 지금도 형원을 괴롭게 했죠.
이후 런닝을 뛰다가 다인을 마주치는데요. 임소희, 어디가? 필승, 다인은 그날의 사건을 자기 잘못이라 여겼고 좀 꾸미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 싶고 내 행동이 그렇게 문제였나 싶고 또 그게 여군들에게 패끼친다는 대장님 말이 너무 아프고 경솔했습니다. 이에 형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지요. 그리고 다음 날 버려진 화장품을 보고 다인을 부르는데요. 화장품을 다시 돌려주는 형원. 왜 버려? 버리지 마. 그리고 네 잘못 아니라고. 본격적으로 다인을 도와주려던 순간 혹시 공적으로 신고하길 원하면 장중령님 오신다고 전화 왔습니다. 동현이 오자 형원은 마음먹은 바를 밝히는데요. 마침 연락드릴 참이었습니다. 검열도 진급 심사도 정정당당하게 받고 싶습니다. 군에서 비밀은 생명이라고 말했을 텐데. 아, 참, 내 정신 좀 봐. 비밀 문서 말이야. 그거 좀 보여줘. 그런데 사라진 비밀 문서. 나도 지켜줄 비밀 하나가 생긴 것 같군. 사실 어젯밤 윤하사를 통해 비밀 문서를 빼돌린 동현. 말씀하신 대로 몰래 빼오긴 했는데 자네가 가지고 있어? 동현은 윤하사까지 협박해 이를 꾸몄지요. 장중령님 진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자넨 장기 못 돼. 한편 형원에게 달려온 다인. 저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원은 신고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신고하면 일어날 일들 감당할 수 있겠어? 장중령 동기 가까운 선후배들 전부 지휘관이야. 신고하면 너만 손해야. 이후 동현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는데요. 임소희가 먼저 말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경험상 압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형원의 숙소에 찾아온 다인. 들어보니 육상선수 했다던데 사진 한 장 없습니까? 없어. 다 버렸어. 다쳐서 관둔 건데 뭐 좋은 기억이라고. 다인은 상처를 묻어두기로 결심했고 그럼 저도 여기 사진 같은 건 안 남겨야겠습니다. 이에 형원은 13년 전 사진을 꺼내봤죠. 그리고 다음 날 남기기만 해. 먼저 간다. 형원은 동기에게 사건을 밝혔는데요. 절대로 어디에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동기는 침묵하라고 조언했고 난 진짜로 언니만 생각하는 거야. 유라야. 장중령님 보통 분 아니셔. 나였어도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그러자 형원은 양성평등 담당관을 포기했죠. 이때 걸려온 전화. 최형원 선배 번호 맞나요? 누구? 선배, 저 아름이에요. 13년 전 사건의 후배 아름의 연락이었는데요.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시죠? 혹시 몰라서 사진 같이 보냈는데. 형원이 당황한 순간 다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형원을 찾아왔지요. 선배가 생각하는 여군이 깨부쉈던 편견이 그토록 강조하던 매뉴얼이 고작 이겁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믿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내 아픔을 진급에 발판 삼던 선배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댔습니다. 여태껏. 하지만 형원은 이 상황이 억울했는데요.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내가 잘못했어? 장중령한테 가서 따지는 게 순서 아니야? 나는 그냥 동석했던 것뿐인데 사건은 내가 막을 수도 없었는데 왜 내가 내 밥줄까지 걸면서 너를 도와야 되는데? 왜 내가 너 때문에? 너 우리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나 돈 필요하고 진급해야 돼. 이에 다인은 오히려 사과를 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자 형원은 뒤돌아 눈물을 훔쳤죠. 네가 왜 죄송해? 고개 들어. 이후 강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피부 안 하고 입술만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참고로 그날 이후로 첫 화장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오랫동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편이 없었으면. 진짜 미안하다. 네 탓해서. 그렇게 다인에게 사과를 한 후 형원은 용기를 내 아름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나야, 잘 지냈어? 과연 형원은 13년 전 일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다인의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드라마 양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양들의 침묵은 KBS 드라마 스페셜 2022의 8번째 공개작인데요. 침묵해야 했던 양들의 이야기로 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가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고 이후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두려움과 상황 그리고 그걸 이겨내가는 과정은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주인공이 겪는 심리 변화와 이에 따른 연출이 포인트였죠. 그럼 여기까지 침묵을 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는 드라마 양들의 침묵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